금옥여고 영어 내신 1등급 받기인데 2등급이 목표인 사람도 있겠지. 어찌됐든 선생님이 지금 금옥여고 영어 내신을 갖다가 지금 선생님 맡아서 해준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금옥여고 영어 내신을 갖다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비,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찌됐든 10년 넘게 금옥여고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신 분석을 쭉 해왔을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재원생들은 다 봤을 거고, 그지? 학원에 오면 이런 자료가 비치돼 있잖아. 금옥여고 내신 분석, 그지? 목동 주요 고교 중에서 금옥여고. 자, 그러면 금옥여고는 문제를 쭉 우리가 분석을 다 해본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이걸 1년에 4번씩 했으니까 한 40번을 했겠네. 그러면 문제가 객관식이 뭐가 나오고 주관식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한 거야. 대책은 어떻고.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면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에서 각각 몇 %씩 나오고 있는지 비슷한 흐름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도 영작이 나오고 어휘가 나오고 듣기는 안 나오고 이런 걸 갖다 유형별로도 다 분석을 해봤다고 우리가. 자, 그러면 금옥여고에서 객관식 킬러 문항은 어떻게 나왔는지 A, B, C 배열이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 이런 것도 분석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주관식 킬러 문항은 어떻게 나왔는지 서술형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그지?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자료 중에서 똑같이 나왔거든. 근데 이건 어느 학원이든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준비해준 자료에서 똑같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자신하는 건 다른 학원보다는 자료를 적게 주면서도 적중은 다 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료는 다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제 총평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자료는 홍보에 가까운 자료야. 근데 그거 학원에서 보거나, 그지? 혹시 학원을 방문해서 봤던 그런 자료들은 홍보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것도 내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전부 다 뭐야? 홍보의 성격이 강하겠지. 그러잖아. 어쩔 수 없지. 학원인데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지금 이 동영상의 목적은 홍보는 선생님이 문서로 했으니까 정보를 갖다 좀 줘보겠다. 그지?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오케이? 금옥여고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금옥여고 영어 내신을 잘 딸 수 있는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거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해줄게.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걸 갖다 원래 내일 실문에 칼럼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글로는 전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말로 자세히 전달해 주려고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걸 듣고 나면 그래도 내가 금옥여고 영어 내신 플러스 수능에서도 영어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힐 거야. 추가적인 건 선생님이 개인 상담으로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어제 그제 한 3일 정도 금옥여고 수강후기를 봤는데 한 270개 정도 있더라고, 나한테 지금.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금옥여고 전교 1등이 다 우리 학원을 다녔었어,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수강후기들을 쭉 내가 검토를 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주로 도와줬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재원생들은 알겠는데 우리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 자, 네가 바라는 기존 학원에서 네가 힘들었던 거 3가지, 그 다음에 나는 기존 학원에서는 이게 좀 나한테 안 맞았어요, 이런 거 3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3가지. 그래서 6가지를 애들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수험생이 영어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금옥여고 애들이 영어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힘들었던 거 6가지를 나한테 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강후기가 가치가 있는 건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성적이 올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료 안에 애들이 원하는, 그지? 애들이 영어 내신에 하면서 진짜로 좀 부족했던 거, 원했던 거, 그 6가지가 적어져 있다는 거지. 오케이? 요걸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오늘 동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작년 수강생인데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딱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덜 들게 해줄까? 너가 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잖아. 학생부를 써야 돼. 영어 내신을 잘 받아야 돼. 근데 뭐야? 국어 수학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시간을 줄여주는 거. 그지? 그래서 다른 과목이 좀 상승하는 거. 근데 얘가 진짜로 나는 고마웠던 게, 이 친구가 봐봐. 우리 학원에 오면 이제 자투리 수첩이라는 게 있는데 뭐랄까, 어찌됐든 단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분, 10분, 쉬는 시간에 3분 이런 자투리 시간에 학습할 수 있게 수첩을 주거든. 그지? 요런 수첩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영어 시간 투자를 줄였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야? 이 자투리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있는 거지. 즉 얘가 기존에 10시간 하던 걸 5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면 선생님의 학습 계획에서 한 2-3시간 줄여준 것도 있을까? 야, 이건 비효율적이야, 버려. 야, 이건 비효율적이야, 버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2-3시간을 더 확보한 것도 있다. 오케이?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우선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기본적으로 이건 내가 해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네가 기존에 100을 했어. 근데 20-30은 필요 없어. 내가 빼줄게. 네가 딱 70만 하면 돼 라고 정해줄 거야. 그 대신 네가 자투리 시간을 쓰려는 마음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본 시간을 다른 과목에도 쓸 수 있게. 이제 선생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금옥여고 영어 내신
내신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계속 말했는데 목동에서 영어 내신을 딸 때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야. 적어도 1, 2등급이 들어가려면 열심히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그 효과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시기별로, 학습 단계별로. 자, 그럼 우선 목동에서 금옥여고에서 내신을 따려면 두 개가 필요해. 어찌됐든 능력과 노력, 요 두 개는 생각을 꼭 해야 돼. 능력과 노력이 필요해. 능력과 노력. 그러니까 능력만 갖고 있어도 1, 2등급은 안 되고 노력만 해도 1, 2등급은 안 돼.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1, 2등급이 된다고. 자, 그러면 시기별로 본다면 이 능력이라는 건 내신을 시작하기 전이야. 얘는 내신을 시작한 후. 그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시기별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뭔 말이냐면 분명히 노력은 다 한다 했잖아. 그지? 노력을 했어. 근데 난 3, 4등급이야. 그 이유가 뭐겠어? 근데 반대로 어떤 애는 노력을 했어. 1, 2등급이 나왔어. 즉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1, 2등급, 누구는 3, 4등급. 그 차이가 뭘까? 그걸 시기별로 설명을 해보자. 능력과 노력의 관점에서. 자, 실패했던 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1년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볼게. 겨울방학, 중간고사 1학기, 그 다음에 중간 기말의 텀, 그 다음에 기말고사, 여름방학, 2학기 중간고사, 또 중간에 텀,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이렇게 준비 기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봐봐.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를 해. 모의고사 공부. 겨울방학에 모의고사 공부. 중간고사가 시작되면 내신 공부. 그 다음에 중간에 텀이 있으면 또 모의고사 수능 공부. 그 다음에 또 내신 공부, 기말고사. 방학 때는 모의고사 수능 공부. 중간고사 때는 또 2학기 때는 또 내신 공부. 이렇게 한다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실패했어. 왜 그래? 분명히 나름 열심히 했잖아, 이거. 근데 얘는 1, 2등급 그룹으로 못 가고 3, 4등급 그룹으로 갔어. 금옥여고에서. 왜 그래? 현실이 봐봐. 이렇게 지는 한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뭐야? 실질적으로는 겨울방학 때는 내신 준비를 안 하고 중간고사 때는 수능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게 약간은 수능에 가까운 거지. 능력 부분이. 자, 노력 부분은 뭐야? 내신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동에서 적어도 금옥여고에서 내신을 딴다라는 건 그냥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해서 이건 안 된다니까. 근데 좀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가능하지. 왜냐면 애들의 실력이 그렇게 상향 평준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목동 지역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따라서 반드시 능력 자체를 키워놔야 돼.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만 하고. 그래서 이게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능력을 키우는 작업은 부족했던 거지. 보면 알지?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이 계속 따로 노는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능과 내신이 완전 따로 노는 거지. 즉 능력과 노력이 완전 따로 놀고 있는 거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야? 오케이, 나는 각각의 기간에 맞게 열심히 했다.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자, 너희들의 현실은 뭐야? 따로 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능력과 노력을 동시에 키워야 되는데 능력 좀 키우다가 노력 좀 키우다가 능력 좀 키우다가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자, 따라서 실패했던 학생들의 원인은 내가 보니 내신과 수능이 따로 노는 거야. 즉 뭔 말이냐면 이 능력이 없으면 주관식 서술형을 버틸 수가 없다니까. 또는 외부 지문이나 변형 문제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전혀 안 생긴다고. 얘는 그냥 노력은 뭐야? 교과서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만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라. 자, 그러면 성공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 생각해봐. 걔는 뭐 1년을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 걔들도 똑같아. 1년 학교 다니는 거 똑같고 걔들도 방학 있고 중간고사 있고 그러잖아. 자, 같은 노력을 했는데 3, 4등급 그룹 애들하고 1, 2등급 그룹 애들의 차이는 뭐냐면 얘들은 자, 겨울방학 때 내신 준비를 미리 하는 거야. 내신 예습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됐잖아? 그때는 뭐야? 실제로는 수능 복습에 불과한 거야. 즉 뭔 말이냐면 미리 능력을 키워놓고 그 능력을 키워놓고 막상 내신 기간에 뭐야? 그 능력을 바탕으로 복습하는 효과가 나버린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려가는 거야.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능과 내신이 함께 가고 있는 거지, 얘는. 즉 능력과 노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실패했던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이 따로 놀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 얘들은 뭐야? 이게 함께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능력 좀 키우다가 노력 좀 키우다가 절름발이. 얘는 뭐야? 능력하고 노력이 같이 올라가. 자, 그럼 얘는 뭐야?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가 암기 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학습 부담이 엄청 큰 거지. 그렇잖아. 얘는 공부가 경사로 따지면 이런 경사를 걷는 거야. 이런 경사를. 엄청 힘든 경사를 걷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학습 부담이 너무 커. 근데 얘들은 뭐야? 이해 위주라고. 왜? 이미 능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지식이야. 수업을 듣는데 수업의 90%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따라서 얘는 뭐야? 얘는 이런 가파른 길을 가는 거면 얘는 오히려 뭐야? 이런 내리막길을 가는 느낌이 나온다니까. 따라서 똑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뭐야? 이제 학습 부담이 커지니까 복습이라는 건 엄두도 안 나. 얘는 뭐야? 학습 부담이 적으니까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1, 2등급에 있는 애들하고 달리 3, 4등급에 있는 애들은, 자, 3, 4등급권에 있는 애들은
이런 지식이 많아. 즉 애매한 지식. 왜? 복습을 충분히 못하니까. 악순환이야. 봐봐. 내신과 수능이 따로 논다. 따라서 뭐야? 능력을 키우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뭐야? 암기 위주로 버텨야 돼. 그냥 다 외워야 돼, 본문을. 따라서 학습 부담이 엄청 들어. 그러니까 뭐야? 복습도 충분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식이 확실히 한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물론 여기는 5등급이야. 5, 6등급 이런 거겠지. 자, 3, 4등급이 제일 슬픈 거야. 노력은 했어. 근데 뭐야? 지식이 불완전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지식의 불완전함. 즉, 알긴 아는데 공부는 했는데 정확히 몰라. 이런 세모 지식이 자, 시험이 쉬울 때는 어떻게 되겠어? 시험이 쉬울 때는 얘가 파란색이 돼. 즉 뭐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 지식이 시험이 어려워. 즉 킬러 문항 1등급, 2등급을 변별력 기준이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X가 돼버려. 빨간색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1등급, 2등급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킬러 문항을 버티지를 못하니까. 뭔지 알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따라서 내가 해보니까 지금 내 입장은 이거야. 그럼 너희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이냐면 많은 자료를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한테 맞는 적합한 자료를 머리에 넣어주는 그런 걸 선생님하고 의논해야 돼. 그냥 선생님이 자료 주면 무조건 받아가. 집에 가면 이만큼 쌓여있어. 근데 그 자료는 쌓이는데 뭐야? 스트레스만, 자료가 쌓이는 만큼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야. 생각해봐. 자료를 받았으면 바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료를 딱 받았으면 그 자료 중에서 오케이, 내가 이건 알아? 이건 몰라? 재빠르게 이거 학습하고 그 자료를 갖다가 뭐야? 정리해서 폐기해야지. 즉 이건 폐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료만 계속 모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직전 보강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우선 시기별로 본다면 어찌됐든 뭐야? 내신이 시작되기 전에 능력을 키워버려야 돼. 능력을 키워서 내신 기간이 시작됐을 때 학습 부담이 적은 상태를 만드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 내신과 수능이 따로 놀면 절대 뭐다 1, 2등급은 안 된다. 내신과 수능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오케이? 이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학습 단계별로 이제 뭐야? 노력의 단계에 들어간 거야. 이제 노력의 단계, 내신이 시작됐어. 자, 그러면 우선 학습 단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쭉 이어볼 건데 단계는 어느 학원이든 비슷해. 오케이? 본인이 혼자 해도 비슷하고. 자, 단어 관점에서 본다면 단어 뜻 예를 들면 이렇게 외잖아. 예를 들면 영어 단어, 한글 뜻 이렇게 외는데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 뭔 말이냐면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애들은 예를 들면 성실한 여자애가 이걸 그대로 다 외인 거야. 왜?科目이 그나마 난이도가 좀 버틸만 해서 그리고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닥치고 외는 애들 있거든. 그래서 다 외네?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길 따고 했는데 이 단어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다른 단어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기서는 리미티드였는데 여기서 뭘로 바뀌어버렸어? 바운디드로 바뀌어버렸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두 단어가 뜻이 똑같아. 실제로는 영어로 보면 이게 바뀌었잖아. 영어로 보면 리미티드에서 바운디드로 바뀌었는데 뭐야? 실제 한글 뜻은 똑같다고. 즉 동의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치게 돼 있다고. 출제자는 변별력을 갖다 3일 만한 변별력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몇 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단어의 단계에서는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를 갖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금방 리미티드가 바운디드로 바뀌었잖아. 하위권 애들이 공부하는 건 리미티드 그러면 제한돼. 이렇게 하나씩 영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자, 이게 동의어야. 요 단어하고 요 두 개가 나머지 이 세 개가 똑같은 뜻이야. 이렇게 동의어로 정리를 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의어도 정리해버려야 돼. 따라서 리미티드를 외울 때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외버려야 된다. 모든 단어를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핵심적이고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중요 단어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럼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어떻게 해라?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이런 단어를 외울 때도 동의어, 반의어. 근데 이런 게 이미 거의 정리가 다 돼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단어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 단어만큼은 동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수거도 이런 식으로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혼동어도 정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스펠링이 비슷한 애들.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단계에서 변별력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뭐다?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뭐면 해야지? 그건 꼭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네. 따라서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요 세 개를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두 번째. 이제 단어를 했으면 보통 해석을 하겠지? 해석이란 건 뭐야? 영어를 보고 한글로 바꾸는 걸 해석이라고 너희는 생각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뭐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돼. 뭔 말이냐면 이거 하는데 10분이 걸려. 2분만 더 보태면 훨씬 더 완벽한 공부가 될 수 있어. 난 정말 지금도 기가 막힌 게 2년 전에 금옥여고 여자인데 엄청 성실해. 본문을 다 외웠어. 완벽하게 외웠어. 그러잖아. 즉 걔는 한글만 보면 영어를 갖다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적어도 2회독, 3회독으로 했다고. 왜냐하면 걔는 방학 때부터 우리 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능력을 키워놨거든. 따라서 단어, 독해, 문법이 다 좋기 때문에 외는 부담이 전혀 없었던 애야. 근데
얘가 이런 형태의 문제, 문장 삽입이라고 불리는 이런 문제를 2개나 틀려온 거야. 난이도로 따지면 주관식 서술형보다 한 1000배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걸 2개나 틀렸어. 똑같은 유형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지. 봐봐, 예를 들면 자,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으면 걔는 영어를 보고 한국어로 바꾸고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이것까지 다 한 애야. 이것까지. 그럼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간과한 게 뭐야? 영어 지문 중에서 예를 들면 뻔하잖아. 교과서에서는 어려워. 교과서 말고 모의고사하고 부교재 지문 중에서 내용이 글의 전개 방식이 사람에 따라서 이 문장이 앞에 있어도 될 것 같고 이 문장이 앞에 있어도 될 것 같고 그런 글이 있어. 다시 한번. 선생님 입장에서 어찌됐든 틀리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교과서 말고 모의고사하고 부교재에서 글의 순서가 예를 들면 글의 전개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 1번, 2번, 3번, 4번 문장이야. 근데 예를 들면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은 순서를 바꿔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런 걸 이런 문제로 낸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됐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한 다음에, 즉 해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내용을 그냥 간략히 정리만 하면 됐어. 그래서 이 글은 기승전결 이렇게 정리된다. 아니 지가 이미 해석을 다 완전히 했으니까 가볍게 내용만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되거든. 반드시 이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해석을 끝났으면 그지? 해석이 그럼 이런 문제는 바로 맞춘다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내용의 글의 흐름을 다 알고 있잖아. 그잖아. 내용을 기승전결로 정리했으니까 딱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얘는 대강 어디쯤에 있어. 이게 대본다니까 바로. 따라서 반드시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해석 단계에서 해석을 마무리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내용 정리를 가볍게라도 하려고 노력을 꼭 해봐. 근데 그건 가능하면 자기 언어로 해야 돼. 누가 대신해주면 효과가 약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단어 해석을 했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 보통 애들은 암기를 하잖아. 그러면 보통 본문 암기를 한다고. 특히 금옥여고는 본문 암기 시도를 많이 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빈칸 암기를 추천하는 건데 이건 자기가 판단하면 돼. 이게 훨씬 더 시간이 덜 들어. 암기 단계에서 본문 전체를 암기하면 안전해. 근데 문제는 뭐야? 단점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학습 부담이. 그래서 다른 과목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안전함을 강조하면 이쪽, 효율성을 강조하면 이쪽이야. 뭔 말이냐면 자, 보통 모의고사나 부교재에서 한 지문이 150개 정도 단어가 있다 치면 실질적으로 너가 볼 건, 즉 뭔 말이냐면 선생님 제가 단어를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위주로 잘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해석에서 로직 플로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요 14개 빼고는 틀리기가 힘들어. 더 독하게 말하면 여기 지문에 있는 150개 중에서 요 14개를 빼고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단어하고 로직 플로우만 완벽하다면. 생각해봐. 로직 플로우가 완벽하다는 건 뭐야? 내가 그 지문의 내용을, 해설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 다음에 해석이 잘 돼. 그 다음에 단어까지 완벽해. 그러면 뭐야? 문법적으로 중요한 이 14군데 빼고는 틀릴 게 거의 없다는 거지. 이걸 다 외면 안전은 하지만 학습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따라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빈칸을 외는 거다. 그치? 당연히 빈칸은 선생님들이 다 정해주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내가 단어하고 해석이 완벽한 상태라면 요 14개만 외도 굳이 150개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본문을 암기하는 스타일 애들은 실질적으로 시험 기간 안에 2회독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생각해봐. 얘는 14개를 외울 때 얘는 150개를 외우는데 10배잖아 학습 부담이. 따라서 얘는 회독수가 1, 2회독이 나오고 얘는 5, 6회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야? 완성도가 낮아. 왜? 복습을 충분히 못하니까. 실수가 많아. 그리고 아까운 문제가 많아. 내가 얘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야. 시험이라는 건 내가 봤어. 채점을 했네? 자, 이건 맞았어. 자, 이건 틀렸어. 그러면 이걸 다시 풀었어. 틀린 문제를. 즉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역시 틀렸다. 그럼 잘 본 거야. 내가 공부한 건 다 맞았다 이 뜻이거든. 근데 최악이 뭐야? 자, 틀린 문제를 이제 집에 와서 채점했어. 틀렸어. 다시 풀었더니 맞아. 이게 최악이야. 즉 그런 아까운 문제가 많아 이런 애들이. 왜? 복습을 충분히 못하고 완성도가 낮으니까 나 이거 봤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즉 공부에 강약이 없는 거지. 얘는 150개 단어를 외웠고 얘는 14개 단어만 했으니. 이해돼?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했다시피 확실히 안다. 내가 공부를 했으면 확실히 안다. 이건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야. 왜?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불완전한 지식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설프게 전체 암기를 시도했다가 세모가 많아지면 망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본문을 외울 수 있는 게 자기 학습 계획에 맞는지, 자기 능력에 맞는지, 아니면
효과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선생님 저는 빈칸을 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판단을 꼭 하라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당연히 이쪽이야. 왜? 영어만 잘할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단어도 됐고 해석도 됐고, 그지? 그 다음에 본문 암기 또는 빈칸 암기도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점검을 하는 때잖아. 문제를 풀면서.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여기서도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 지금 봐봐. 1, 2등급을 맞는 애들은 선생님이 보면 실제로 이렇게 공부가 정리가 돼. 그래서 직전 보강날 왔을 때 엄청 바빠. 왜? 내가 다 표시해 놨으니까 이것만 딱 보고 들어가면 나는 다 맞는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공부가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 이렇게 뭔가 압축이 안 돼. 이런 애들을 깔때기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을 원통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깔때기형이 돼야 돼. 공부가 점점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이해돼? 자, 특히 문제 양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영어만 할 게 아니잖아. 자, 변형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푼다 그럴 때 뭐야? 내가 틀린 유형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공부가 나와야 돼. 즉 뭔 말이냐면, 자, 문제를 풀잖아. 그럼 문제집에다 채점하고 끝내면 안 돼. 이런 도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유형을 11개 정도만 잡아놨는데 더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뭐 이제 내가 변형 문제를 한 세트를 풀었어. 그러면 틀린 문제를 시험지에다만 채점하고 끝내지 말고 이 양식에다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오케이, 나는 이런 걸 틀렸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밑줄 하나 틀렸고 어법 틀렸고 빈칸 틀렸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자, 그리고 나서 뭐야? 또 풀잖아? 그럼 또 이제 뭐야? 여기다 표시해. 자, 또 풀고 여기다 표시해. 보통 3회를 기준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돼. 이 표를, 이 양식을. 자, 내가 변형 문제를 3세트를 풀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패턴이 잡히는 거야. 즉 나는 어법하고 빈칸하고 문장 삽입이 취약한 거야. 즉 나가 내 스스로 단어나 해석이나 나름대로의 암기까지를 마무리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주로 틀린다라는 거지.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선행학습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즉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 거지. 금방 우리가 말했던 단어,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암기는 노력에 관련된 거잖아. 내신이 시작된 다음에, 내신 시작되고 나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잖아. 근데 노력을 했는데 이걸 틀렸다. 그럼 뭐야? 이거 능력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제 남은 기간에는 이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1개 유형이 여기 있는데 주로 내가 3개를 틀리고 있잖아. 그러면 4회 4번째부터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저 어법하고 흐름무관하고 문장 삽입 위주로 주세요 라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멍청하게 그냥 이걸 다 받아가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 필요한 자료를 다. 그래서 점점 공부가 이렇게 줄어야 된다니까. 처음에 11개 유형을 했어. 근데 나는 뭐야? 마지막에는 3개 유형만 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주로 어법하고 빈칸하고 문장 삽입만 틀리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3개만 푸는 거지. 또 풀고 그 대신 또 표시하는 거야. 자, 5세트 풀고, 자, 6세트 풀었어. 자, 문제풀이 3세트를 풀고 나면 한 번씩 점검을 하라 했잖아. 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했네? 그랬더니 뭐야? 빈칸하고 문장 삽입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어법은 여전히 약해. 자, 그러면 깔때기에 비교하면 나는 직전 보강날 왔어. 그럼 내 공부의 1순위는 뭐야? 어법이 돼야지.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어법만이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 이해돼? 자, 근데 선생님 저 마지막 날 했는데 생각 밖으로 어법이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럼 뭘 해야 돼? 빈칸하고 문장 삽입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부의 우선순위가 이미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 날 내가 시간이 있으면 어법을 먼저 보겠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빈칸하고 문장 삽입을 보겠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걸 요구해야 돼. 선생님 저는 11개 다 주지 말고 이 중에서 3개 유형만 자료를 좀 많이 모아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렇게 깔때기형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풀이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 문제풀이 단계까지. 근데 우리 학원에 신규생으로 온 애들하고 내가 상담하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대. 그리고 학원에서 문제풀이 할 때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대. 90점 이상 나왔대. 근데 막상 학원에서 문제 풀 때는 90점 이상 나왔는데 막상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는데 막 70점 80에 나온다는 거야. 10점 이상 떨어졌는데. 그거 왜 그래? 분명히 지가 학원에서 변형 문제를 풀 때는 90점 이상이 나왔어. 근데 막상 진짜 학교에서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뭐야? 70점밖에 안 나와. 그 이유는 뭐야? 모의고사로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변형 문제하고 모의고사는 다른 거야. 변형 문제는 특정 유형만, 예를 들면 빈칸, 문장 삽입 이런 식으로, 또는 뭐야? 교과서 1과, 교과서 2과, 부교재에서 지문 5개 이런 식으로 특정 유형, 좁은 유형, 그 다음에 특정 범위, 좁은 범위잖아. 그러니까 뭐야? 전범위 연습이 우선 안 돼 있는 거야. 첫 번째. 모의고사가 지금 얘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이 모의고사라는 건 첫 번째 특징이 뭐야? 전범위야, 전범위. 우선 범위가 아주 넓은 거지.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야? 얘는 정확도를 체크한 거야. 얘는 뭘 체크한 거야? 속도까지 체크한 거야. 즉
속도 압박 연습을 갖다 해야 돼, 반드시. 이게 엄청 큰 거야. 즉 뭔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정확도하고 속도는 반비례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 시간 생각해봐라. 얘는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우선 왜? 우선 유형을 특정했어. 그 다음 뭐야? 범위가 좁아.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얘는 시간 압박이 없는 거지. 생각해봐. 잘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반대로 얘는 범위가 전범위야. 그 다음에 유형도 뭐야? 전체 유형이 다 섞여 있어. 그 다음에 시간 압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얘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요 두 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연습이 필요하다? 속도 압박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걸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애들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연습을 해야 돼. 실제로 우리 재원생 애들은 보통 이걸 갖다 10번씩 연습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변형 문제 풀 때 점수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상태, 그것까지 만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거까지 연습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학습 단계별로 중요한 건 거의 다 점검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시험이 끝났어. 중간고사 끝났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걸 돌아가는 거지, 시기별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수능하고 내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수능하고 내신이 맞물려 노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즉, 능력을 바로 키워야 돼. 중간고사 끝났다고 쉴 틈이 없다니까. 왜? 기말고사 대비해서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됐어. 그럼 뭐야? 계속 하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는 거야? 단어에서는 동의어, 반의, 혼동어를 갖다 준비한다. 자,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로직 플로우까지 반드시 암기한다. 자, 암기할 때는 본문 암기보다는 빈칸 암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변형 문제 풀 때는 틀린 유형만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속도 압박 연습을 한다. 자, 기말고사가 끝났어. 겨울방학이 시작됐어. 그럼 또 뭐 하겠어? 당연히 이것도 수능하고 내신이 맞물려가서 노력하기 전에 능력을 키워놓는 시기. 정말 잘 찌서 내신이 시작되기 전에 능력을 키워놓고 내신이 시작되면 노력을 하고, 근데 노력을 어떻게? 학습 단계별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면 된다.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금옥여고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2개를 얘기했잖아. 시기별, 단계별.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야? 개인별이야. 왜냐하면 작년에 여기에 금옥여고 1등, 2등, 3등, 5등 4명이 다녔어. 원래는 1등만 다녔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따라온 거지. 그래서 생각해봐. 금옥여고에서 1등, 2등, 3등, 5등이 다녔어. 그래서 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학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얘들은 상위권이니까 한 반에다가 때려놓고, 그지? 같은 반에 놓고 수업해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배정을 해준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됐어. 왜? 개인별 특성이 너무 달라. 즉 생각해봐. 금옥여고라는 동일한 학교를 다녀. 그 다음에 성적대도 거의 다 비슷해, 서로. 아주 잘하는 최상위권이야. 근데도 애들에 따라서는 우선 첫 번째 능력의 차이가 생각 밖으로 있어. 즉 이 4명 중에서 1명은 진짜 능력이 거의 없더라고. 근데 진짜 노력을 피 터지게 한 거야, 정말로. 야, 얘는 진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얘가 이 점수를 받았지? 왜? 내가 능력을 갖다가 점검했는데 능력이 너무 약해. 근데 그 점수를 받고 있던 거야. 노력을 엄청 했던 거야. 반대로 어떤 애는 능력은 정말 있었는데, 즉 중학교 때 선행학습으로 영어를 거의 다 완벽하게 끝내놨고 수능 모의고사를 100점 계속 97점 100점 97점 모의고사는 틀린 적이 거의 없는 애야. 근데도 생각 밖으로 노력을 비효율적으로 한 거야. 너무너무 비효율적. 정말 알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건 학교별, 즉 금옥여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만드는 거, 요거까지는 동일하게 가는 거지만 구체적인 학습 계획은 개인별로 반드시 달라질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말했잖아. 지금 금옥여고 시험지에 대한 분석은 주로 노력에 대한 부분이라니까. 노력에 대한 부분. 근데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들별로, 특히 영어는 선행학습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야. 뭔 말인지 알지? 따라서 우리는 학교별 절반, 개인별 절반. 즉 시험지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는 학교별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는 이거야.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 4명 중에 1명인데 얘가 오더니 너무너무 멀쩡하게 잘해갔거든. 5주 동안 이제 5주 계획을 짜줬는데 너무너무 멀쩡하게 잘해갔어. 근데 마지막 2주 남았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수학이 굉장히 약한 애거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수학 학습 계획이 너무 밀려버린 거야. 이러다 그래서 얘가 그냥 표정 자체가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바로 울어볼 표정이야. 왜? 이미 지는 답답한 상황이지. 2년 동안 내신 뒤지게 했고 이제 이번에 잘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계획을 갖다가 따로 바꿔줬어. 그래서 나머지 3명하고 얘는 완전 계획이 다르게 진행이 됐거든. 즉 뭔 말이냐면 이런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능력 때문에도 이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되지만, 막상 이 지점 내신이 시작되고 난 후, 전 말고 후에서도 변수가 되게 많아. 어떤 변수?
다른 과목 변수, 물론 건강 변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진도가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럴 때 빨리 잽싸게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주지 않으면 얘 입장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본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는 즉 시험지를 기존에 10년 동안 금목요고 시험지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고 준비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학교별,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진행의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개인별,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이 어찌됐든 지금 금목요고 내신반을 갖다 개강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생님이 금목요고에 있었던 데이터,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의 상담 자료,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금목요고 내신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뭔 말인지 그런 걸 쭉 망라해서 선생님이 한번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정보를 준 거고, 앞으로도 솔직히 선생님이 금목요고 내신에 관련돼서 조금 더 너희들에게 전해줄 정보가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또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너희들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 됐지?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